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1월 1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11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국내 증시는 다행히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오랜만에 11월 첫날부터 코스피는 1% 급등이 나왔고요. 오후장에도 크게 지수의 흐름이 훼손되지 않고 나름대로 잘 버텨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만큼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0.4%의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돋보이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반도체 업종의 큰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는 여전히 흐름이 좋지 않고요. 오늘도 2% 이상의 하락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LNF까지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었고 HPSP 반도체 관련주는 반대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전지가 빠진 만큼 반대로 반도체 업종은 또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는 여전히 어떤 추세 변화를 볼 수 있는 많은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하고는 다르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어제에 비해서 많은 규모는 아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모처럼 8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규모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끊었다는 것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기관 쪽에서는 모처럼 1000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2차전지 배터리 셀 기업들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각각 상위 종목에 올렸고 그래도 금액 자체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 SD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하이브. 일단 유난히 돋보이는 것은 삼성전자죠. 오늘은 가장 독보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다행히도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나스닥이 0.5%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S&P 500도 0.6%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면 3일 전에 최저가를 경신하고 이틀 연속으로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반등의 시발점이라고는 우리가 명확하게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구간만큼은 지금은 살짝 이런 구간이 지나갔다고 생각이 되고 하락장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과거 9월 말이었죠.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구간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락장의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정말로 추세 변화의 변곡점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나오는 것은 이렇게 하락장이 진정될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죠. 이런 변곡점 구간들은 반드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멀리까지 판단하지 마시고요. 1차적으로 하락이 제한이 되었고 또 그 기간에 어떤 업종들이 상승이 나오는지 그런 것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는 1%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니케이 지수가 2%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뉴스를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 엔화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엔화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화 약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당연히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일본을 방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고 몇 달 정도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엔화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점은 추가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만 증시는 보합이고요. 상해 지수도 보합이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30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는 0.8%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0.7%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종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9월과 10월은 너무 약세장이었던 만큼 이렇게 11월 첫날부터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저점을 찍고 지금 이틀간의 반등이 나왔잖아요. 때문에 약간의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공교롭게도 그 시점으로 하여금 내일 새벽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고 또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어요. 지금 확률상으로 보면 금리 동결이 99%거든요. 그래서 동결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저는 그때 나올 수 있는 파월 의장의 어떤 코멘트,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 만큼 시장이 조금은 돌려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11월 첫날인데 한 가지 특징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도 물론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시장 대비 반도체 업종의 흐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2%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2.7%죠.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는 물론 삼성 SDI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에너지솔루션은 다시 한번 올해 최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박 기업들도 굉장히 시장 흐름이 좋지 않죠. 그래서 2차전지의 관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연말까지는 전망이 좋지 않을 것 같고, 행여나 연말 내에 큰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3개월 연속으로 급락이 나왔잖아요. 매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섣불리 따라붙을 필요는 없고요. 분명히 매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분명히 어느 시점에 주가는 다시 조정을 받을 것이고, 이런 거는 기간 조정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바라보는 2차전지에 대해서 시각이 바뀐다든지 흐름이 바뀌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섣불리 따라붙는 것은 자제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죠. 대표적으로 배터리 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거의 한 달 내내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때문에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어제 영상 댓글을 보면 2차전지가 완전히 끝났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2차전지는 절대 끝나지 않았고요. 다만 극단적으로 에코프로를 보면 2차전지의 성장성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상승폭이 컸던 거고, 전망과 실적이 약간의 미스가 나면서 주가도 크게 꺾인 것이지, 여전히 2차전지 방향성은 저는 시대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이 기사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대비 둔화를 넘어서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그게 완전히 2차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데이터를 다시 돌린다든지 아니면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 그거는 몇 개월간의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긴 시간 속에서 본다면 여전히 2차전지 방향성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조금은 미스가 났고 그게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나왔던 2차전지의 큰 부작용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수많은 업종들을 살펴보세요. 아무리 성장산업이라고 해도 실적과 판매량이 조금은 꺾이는 것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주가에 부침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최근 들어서 반도체는 여전히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4분기는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보일 것이다, 이제서야 전망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주가에 상승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2차전지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조금은 죄송스러울 수는 있어도 빠른 반등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바라보는 2차전지의 시각이라든지 또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지금의 반도체처럼 뚜렷한 개선세가 보이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차전지는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는 오랜만에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이 돼요. 어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물론 반도체의 적자는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나왔지만 4분기에는 그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11월 첫날부터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이재용 회장의 AI 반도체를 늘리기 위해서 메모리 생산을 2.5배 늘릴 것이라는 이런 선언도 있었고, 올해는 53조 원을 투입해서 역대 최대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정말로 어려운 시점에 투자라는 기업이 저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조금은 돌아서는 시점에서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투자 소식이 나왔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투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주된 이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차전지 관련주에서 지금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럼 그 많은 자금들이 분명히 어디로 향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장 규모가 작은 쪽으로 이런 자금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때문에 2차전지에서 빠져나간 자금이라면 최소한 국내 대표 산업이 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또 바이오 쪽 이쪽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반도체 관련주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생성형 AI를 탑재해서 새로운 AI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라는 발표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챗 GPT 있잖아요. 그걸 스마트폰과 크게 연동을 지어서 구현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를 감안해 본다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새로운 것을 탑재하고 또 다른 기업보다 기술력을 확대할 수만 있다면 최근에 폴더블 폰처럼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을 조금은 깨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이 11월 첫날이에요. 최근 3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8월에도 첫날에는 급등으로 출발했고 또 9월에도 빨간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번 달은 급락으로 출발했었죠. 그래서 첫날의 흐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급락이 나온 만큼 오늘의 상승은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